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를 5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를 가장 잘할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17배를 번 거예요. 네, 작가님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둘러봤을 때 가장 많이 또 핫했던 주제가 이 달러 투자 개념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환율 달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나누셨던 바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또 처음 만나 뵈니까 작가님께서 그 달러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좀 전수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달러 투자는 환율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환율이 낮을 때 사서 환율이 높을 때 팔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모든 투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 환율 투자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환율이나 달러나 뭐 이런 통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지식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걸로 지식적으로 잘 아시는 분, 뭐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까지 다 통틀어서 일반인들까지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을 말씀드리면 중간에서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환율 앞으로 전망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예. 몰라요. 진짜 1원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10초 후에 떨어질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말해 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율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저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 정도 제가 투자를 했는데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다라고 하실 분이 계신데 저는 다 공개 투자해요. 제가 몇 시 몇 분에 샀는지 팔았는지까지 다 공개해요. 그런데 제가 이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를 5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비결은 환율을 예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를 알고 인정하고 예측을 안 하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은 그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따라 하시면은 저랑 똑같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규칙도 되게 간단해요. 1,200원 아래에서만 사세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 손절매 하지 마세요. 손절매 안 해도 돼요. 달러는 상장 폐지가 없어요. 하방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세요. 제가 아까 1원도 잃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서 투자를 했다면 돈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아래에서 샀고 손절매 안 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했는데 어떻게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심지어 막 보상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때 구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환율 투자니까 엔화 투자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달러 투자는 1,200원 아래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엔화 투자는 안 해요. 엔화 투자는 달러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지고 기축 통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중기축 통화에 가깝고 그래서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계속 안 하다가 좀 특별한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엔원 환율이 거의 뭐 30년 역대 최저로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엔원 환율도 100엔당 한 1,200원 아래면 달러처럼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환율 우대나 이런 것들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하다가 제가 어느 날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단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화 투자도 시작한다라고 제 블로그에다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이 달러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투자 대상이기는 하지만 나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고 했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걸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작년 4월, 5월 정도에는 제가 분할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버링을 매겨요. 넘버 1이 사요. 근데 더 떨어져요. 넘버 2가 사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넘버 7, 8 막 이렇게까지 샀었어요. 근데 다시 1,000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수익을 얻었겠죠. 예, 모든 수익을 다 얻었어요. 이게 등락을 하면서 수익도 얻고 1,000원 이상으로 올라서 처음 샀던 것까지 다 수익 얻고 깔끔하게 투자가 종료가 됐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똑같이 투자했던 사람, 따라서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다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엔화 투자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000원 이상이잖아요. 제 원칙을 그냥 지킨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980원 정도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아요. 더 떨어져요. 그러다가 오늘 한 9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10차까지 왔어요. 넘버 10이 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넘버 10이 추가 매수를 들어왔어요. 10번 분할 매수해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걱정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전에 있던 엔화 투자로 번 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10번까지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뭐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투자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엔화 투자해서 너 망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투자 방식이 어떤지를 아시면은 마찬가지로 엔화도 그런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엔화가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엔화 환율이 다시 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900원까지 떨어졌다가 930원까지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또 수익을 많이 챙겼어요. 근데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사는 타이밍이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돈을 버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제가 만약에 예측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엔화 환율은 절대로 95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 그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950원에 전 재산을 몰빵했겠죠. 그리고 지금 망했겠죠. 예, 저는 근데 그때도 예측을 안 했어요. 엔원 환율의 역사적인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하방은 7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러면 내가 7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최소한 분할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 자산 대비해서 많은 돈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좀 고통스럽기는 하시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나중에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작가님의 투자 방식을 딱 보니까 가치 투자인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투자인 것 같아요. 달러 투자는 좀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단타 아니야. 단타 치자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보신 게 뭐냐면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해요. 그래서 뭐 PBR이 낮은 종목 좋아하고 PER 낮은 종목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그런 종목을 샀는데도 돈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 방법인데 나는 가치 투자는 너무 하고 싶은데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난 1년 묻어두고 싶은데 자꾸 MTS에 접속하게 되고 신경 끄고 싶은데 신경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두 개를 한번 조합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넘버 원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그냥 지향해요. 아까 제가 잠깐 계좌도 보여드렸었는데 1번 처음에 산 1번 투자자는 안 팔아요. 그래서 아까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넘버 2, 3, 4, 5, 6는 심할 때는 한 1,000원, 2,000원만 수익이 나도 팔아버려요, 그냥. 예, 완전 단타죠. 그러니까 이 인간 본성을 2, 3, 4, 5, 6의 투자자들을 통해서는 내가 인간 본성대로 움직이고 1번만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다, 사실은. 예, 저도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실력과 심리와 멘탈과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은 장기 투자도 하고 단타도 쳐보자.
라고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를 하게 된 거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보통 뭔가 하나의 길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두 가지 경로를 택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는 포기한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는 내가 가기 위해서 다시 시도해보고 재차 시도해보고 계속 시도해본다라는 건데 작가님은 뭔가 딱 그 길로 갔었을 때 안 되니까 가기 위한 다른 루트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를 꼼수라고 장기 투자하고 싶고 같이 투자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고안하다가 그럼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종목을 발굴하거나 막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를 수 있고 다려낼 수 있는 그런 적당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회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할무에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평균 이하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를 가장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해봤고 가장 많은 수익을 아마 얻어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경제적자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을 뭐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고 좀 합리적인 방식을 좀 찾다 보시면은 그리고 그걸 이제 시스템화를 잘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우물에서 100만 원 정도씩은 얻어서 경제적 자를 좀 안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작가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달러의 기준을 왜 1,200원으로 잡고 이 엔화의 기준은 1,000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은 이걸 분할매에서 분할매도 이렇게 접근하는데 내가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 얼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대 차트를 딱 펼쳐놓고 봤어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을 무렵인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니까 가장 최저가가 뭐 3조 호황이었던 80년대에 700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 아실 거예요. IMF 때. 1,700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진짜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이거의 평균치를 내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두 개 더 했어요. 700원과 1,700원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1,200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전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1,200원을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료로 보시면 아시냐면은 정부가 환율을 개입을 하잖아요. 환율 개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환율이 너무 낮아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요. 환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게 1,150원 정도 수준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1,150원, 1,200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했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1,200원을 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아까 제가 종목 고르는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 환율 투자에 1,200원이라는 기준선이 생긴 것도 유래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제가 대단한 해안이나 통찰력이 있어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한 방식으로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니까 달러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해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총 투자금은 한 1억 원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 수익률이 5.7%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0일 날 팔면 환율이 좀 올랐던 거예요. 5.7%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해에 저는 100%를 냈어요. 1억 원은 1억 원을 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17배를 번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환율은 등락이 크지는 않은데 잦아요. 예, 왔다 갔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요.
그때마다 제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니까 이게 이제 복리의 수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100% 수익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은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근데 이 달러 투자는 그게 하나가 생략이 돼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테마주를 사야 될까, 우량주를 사야 될까, 배당주를 사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또 배당주 중에서는 현대차를 사야 될까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달러 투자는 제가 종목을 찍어드렸잖아요, 방금. 그냥 달러 사면 돼요. 예,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일단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라고. 그게 다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그 엄청난 수익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먼저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자, 일단 상장 페이지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달러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오히려. 저는 이 얘기까지 해요. 만약에 내가 달러를 샀어요. 이제 환율이 낮았어요. 그래도 돈 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베이스의 자산보다 많이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 번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그것도 돈 번 거예요. 내가 사놓은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 뭐 잃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달러 투자 통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번 본인이 체득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심지어 이런 것도 해요. 엔화를 샀는데 많이 물렸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차까지 샀으니까. 걔로 미국 채권도 사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채권 ETF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세븐 스플릿으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아요. 환율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투자했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외 주식 살 때 환전 먼저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달러 투자예요. 근데 달러로 환전해놓고 미국 주식 이거 어떤 거 살지 모르겠어. 나는 좀 지켜보려고 가만히 있잖아요. 달러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투자하고 있지 않은 거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 투자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달러 투자로 처음에 투자를 접근하시면 다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전문가나 고수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이 잘 알고 경험도 많고 해서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잘 나가는 또 성공한 투자자들은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이 곱하기 100명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 운이 좋은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만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 혹독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또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제발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지 마시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너무 또 명쾌한 또 해답을 또 전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또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되게 드릴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뭐 사요? 이거가 가장 많을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다 듣고 나서. 네. 근데 결국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요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사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 조금 더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그것부터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도 잃지 않는 투자,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승리를 쌓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또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그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또 장착하시면서 치열한 또
또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